디오라마 생겼다. 오예. 디오라마, 디오라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KBS에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습니다. 마담 웹과 만난 스파이더맨이 어딘가 다른 차원에 납치됐을지 모르는 메리 제인을 구하겠다고 다짐한다는 뭔가 좀 똥 싸다만 듯한 내용으로 끝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창 학원으로 출퇴근하던 시기라서 당연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에피소드 마지막에 그동안 스파이더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맞을 거야. Nope. 생각해보면 KBS는 파워레인저 종영 때도 그렇고 뭔가 좀 똥 싸다 많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파워레인저도 한 시즌 만에 굉장히 허무하게 종영이 됐죠. KBS는 시즌2를 방영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인지 뭐식인지가 폭력성과 완구의 상업성을 이유로 자꾸 태클이 걸어대서 무산이 됐다고 하죠. 완구의 상업성. 제가 만약에 그때 출시됐던 메가조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프리미엄 특급. 아무튼 데어데블 말해놓고 왜 파워레인저까지 갔을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중에서 데어데블이랑 협업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님 많은 건데 내 스파이더 센스보다 한 수 위잖아 아라며 스파이더맨이 놀라던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옳습니다. 옳다고. 내가 학원을 다녔지만 몰라 오라. 옳다고.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난 빨간 쫄쫄이 히어로 데어데블이 2003년에 벤 애플렉 데어데블이란 우울한 방황기를 거쳐서 2015년 넷플릭스 드라마로 멋지게 돌아왔고 시기에 맞춰 리파인된 데어데블의 코스튬은 짙은 버건디 컬러와 블랙 펀더를 적절히 조합해서 현실적이면서도 더욱 멋스럽게 변했죠. 나름 멋지구리한 탓인지 각종 피규어 레이블에서 넷플릭스 버전의 데어데블 피규어를 출시를 했고 이에 질세라 저렴이 피규어 레이블 다이아몬드 셀렉트에서도 넷플릭스 버전의 데어데블 피규어를 출시했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한 2년인가 3년 됐나 그래요. 그리고 그놈이 제 손에 있네요. 이제서야 소개가 끝났어. 패키지부터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마블스 데어데블 as seen on 넷플릭스라고 써있고요. 넷플릭스 버전 데어데블이라는 거죠. 여기는 데어데빌이라고 있는데 이 폰트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셀렉트라고 써있고요. 꽤나 괜찮은 느낌의 데어데블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피규어의 그냥 전체적인 외형이랑 데어데빌에 대한 설명인지 데어데빌 피규어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 머덕 멋지기 저시기 헬스키신 멋지기 저시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언박싱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딴에 루즈가 있습니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손 파츠가 이렇게 루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루즈가 들어있는데 사실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는 손이 바로 이 손입니다. 근데 포징을 위해서 먼저 갈아 끼우기부터 했어요. 도색 디테일은 따로 바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가격에 이런 루즈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곤봉은 분리 및 합체가 가능하고요. 왼쪽 다리 스트랩에는 이렇게 곤봉을 끼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도색의 디테일은 이 제품의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먹선은 균일하지 못하고 명암 표현은 욕심이죠. 수염은 누가 똥딱담한 휴지에 남아있는 똥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에 굳이 콧구멍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느낌의 콧구멍 표현도 존재를 하고요. 왜 이런 거 쓸데없이 만들어놔? 마블 레전드의 찐빵 같은 얼굴보단 다이아몬드 셀렉트 버전의 얼굴 조형이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이쪽이 좀 더 찰리 쿡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 셀렉트의 얼굴 조형은 그래도 재도색만 좀 다시 한다면 충분히 봐줄만 할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누가 좀. 헤드의 가동 범위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얼굴 조인트가 지난 맥팔레인 버전 배트맨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트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는 이렇게 얼굴 부분의 전체적인 회전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담당을 하고 있죠. 배트맨 버전의 헤드 조인트랑은 굉장히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괜찮은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점? 일단 바디의 재질은 장난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맥팔레인의 배트맨 시리즈의 질감과 비슷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좀 더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의뢰 그렇듯 도색 미스도 조금씩은 있는 편입니다. 헤드 부분만 해도 뒤통수 버전의 먹선이 칠해지다 만 부분이 있고요. 바디 부분에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도색 미스가 발견이 됩니다. 핫토이나 마블 레전드 데어데블에도 표현되어 있는 수트의 질감 표현 역시 없습니다. 뭔가 매끈한 합성 레자 느낌의 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끈해 보여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호불호가 존재하겠다 그런 느낌인데 제 취향은 이쪽에 좀 더 가까워서 구연도에 상관없이 저는 오른쪽 다리 길이가 왼쪽 다리 길이보다 조금 더 길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기우뚱하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난번 맥팔레인 토이즈의 배트맨도 그렇고 저가 라인에서는 다들 다리 길이나 표현에 대한 이슈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미국까지 가서 멱살을 잡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답답하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가동률은 좀 어디 이상한 군기라도 잡혔는지 각 세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어깨 움직임 90도 직각 대신에 어깨를 이렇게 360도로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만세가 되긴 해요.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포징을 해봐야죠. 해보면 알겠죠. 가슴과 배도 분리되어 있는 구성인데 그래서 이렇게 좌우 회전 아주 리틀빗 살짝 이렇게 숙여지는데 지난번 배트맨보다 더 예의 없는 인사를 하고 있네요. 참. 루즈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좀 따로 빼서 소개를 하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뒤쪽으로 따로 뺐습니다. 구성품 중에 굉장히 간단한데 디오라마가 존재를 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디오라마의 모습입니다. 드라마에 이런 곳이 있었나? 살짝 의심이, 궁금함이 의구심을 자아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철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디오라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있어 보이는 세팅과 포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넷플릭스 데어데블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디오라마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더란 말이죠.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녀석이긴 한데 피규어 리뷰할 때마다 볼품없는 제 몸뚱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럴듯한 배경이 있는 게 여러분도 저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20.99달러의 금액으로 디오라마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저는 놓치지 않고 아마존에게 제 돈을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피규어의 배경은 전부 이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 살펴보기가 끝났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도색이나 다리 길이 그리고 앞전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고관절 부분의 구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나름 선빵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헤드의 도색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렴한 양산형 피규어의 한계일 테니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더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디오라마의 존재가 별 2개, 이 데어데블이 나머지 별 2개 반 되겠습니다. 도색만 조금 더 괜찮았고 정말 대놓고 드러나는 조인트 부분이 아니라 살짝 가려진 그런 느낌의 조인트로 제작이 됐었다면 별이 반 개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오라마 생겼다. 오예, 디오라마. 앞으로 이 디오라마에 서 있는 많은 피규어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